지금 시장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CES 2025 그리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이야기를 오늘 사인 시간에 담아봤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CES 2025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실 텐데요. 과연 이 컨퍼런스가 뭐길래 이렇게 시장이 주목하고 있나 일단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세계 최대의 IT와 가전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 160개국에서 4,5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요. 우리나라도 역시나 참가를 하는데요. 참가하는 한국 기업도 올해 역대 최대인 1,000여 개 수준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IT와 가전 전시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다이브 인인데요. 한번 몰입해보자라는 뜻이겠죠. 기술을 통한 연결 또 문제 해결, 가능성 발견이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제목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현지 시간 기준으로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개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관련된 이슈들로 인해 시장이 움직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개막인 7일에 앞서서 지금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기조연설에 나서면서 또 시장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CES 2025의 포문을 열었던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키노트에서 몇 가지를 뽑아보자면 이 세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주요 포인트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서 프로젝트 디지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디지트란 개인이 책상에 두고 쓸 수 있는 AI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AI 컴퓨터라고 하면 뭔가 클 것만 같고 돈이 많은 기업들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개인 또한 책상에 두고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AI 컴퓨터인 프로젝트 디지트에는 블랙웰 슈퍼칩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초당 1,000조 번의 연산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128GB 통합 메모리를 제공하고 또 최대 4TB의 스토리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성능인가 봤더니 최대 2,000억 파라미터에 달하는 대형 언어 모델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개발자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이제 나의 책상에서 AI 모델을 지금 구현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프로젝트 디지트가 되겠습니다. 오는 5월부터 $3,000에 구매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과연 이 프로젝트 디지트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일지 이에 따라서 개발자들의 AI 수요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AI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한 큰 그림 안에서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디지트에 이어서 또 엔비디아 CEO가 제시했던 또 다른 키포인트는 바로 지포스 RTX 50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랙웰에 기반하고 있는 GPU가 되겠는데요. 엔비디아 CEO가 이런 말을 했죠.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탑재해서 초당 1.8TB로 이전 성능의 2배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전 성능의 2배가 됐다라는 점에서 일단 이 GPU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국내 증시에 좀 하방 압력을 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하죠.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탑재했다라면서 마이크론을 언급하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부진했던 겁니다. 하지만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는데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마이크론의 메모리가 탑재돼 이전 성능의 2배가 됐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또 가격은 여러 제품들이 있는 시리즈다 보니까 시리즈별로 최소 $549에서 최대 $2,000에 가까운 가격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리즈별로 1월부터 3월까지 순차적으로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1월이면 지금이죠. 지금부터 바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GPU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엔비디아 CEO는 AI 시대와 또 콘텐츠 제작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서 공개했던 프로젝트 디지트와 함께 이 GPU가 또 AI 시대에 어떤 이야기를 그려낼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제시하는 모습도 이날 키노트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물리적 AI 플랫폼 코스모스를 공개했는데요. 일단 물리적 AI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는 AI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와 가상현실을 통합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3D로 돌려볼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다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 봤더니 로봇과 자율주행 개발 플랫폼으로서 활용해서 이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로봇과 자율주행에 대한 테스트를 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지만 그 현실을 똑같이 구현해낼 수 있는 이 플랫폼 안에서 개발을 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게 2천만 시간 분량의 영상을 14일 만에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CPU만 사용했다고 하면 3.4년이 걸리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처리가 가능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벌써 이 코스모스를 향한 러브콜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로봇 기업 중에선 에자일 로봇, 피규어 AI, 뉴라 로보틱스 등이 또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와비, 샤오펑, 우버 등이 코스모스 플랫폼을 이미 채택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그만큼 기업들의 러브콜을 이미 받고 있는 코스모스가 과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로봇과 자율주행에서 또 엔비디아가 어떤 두각을 나타낼지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 다른 경쟁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독주 체제를 유지한다고 한들 영원하지는 않을 텐데요. 이렇게 로봇과 자율주행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엔비디아의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혁신적인 제품들과 플랫폼을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엔비디아의 주가는 밤사이에 하락을 했죠. 그리고 그 하락률도 꽤 컸습니다. 6.22%로 장을 마쳤는데요. 다만 장 초반에 상승했던 것을 보면 여전히 CES 2025에서 나왔던 발언들에 대한 기대감은 있겠습니다만 워낙 최근에 많이 올랐고 또 전날에는 신고가까지 썼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스티펠에서는 엔비디아의 오늘 발표는 매우 중대했지만 모두 장기적인 그림이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무언가 강하게 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모멘텀을 바랬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제의 키노트는 조금은 실망스러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의견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엔비디아가 톱픽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엔비디아가 생성형 AI를 여전히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클라우드를 넘어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겼고요. 웰스파고는 블랙웰이 최대 생산되고 있다는 점이 최근의 우려를 불식시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랙웰 생산이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몇 차례 나온 바 있었는데 CEO가 직접 최대 생산이라는 키워드를 꺼내니까 이에 대한 불안감이 잦아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골드만삭스는 물리적 AI와 로봇 분야에도 챗 GPT의 순간이 올 것이란 발언이 긍정적이다라면서 엔비디아가 새롭게 제시한 먹거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였죠. 그리고 투자 의견은 어떻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월가의 전체적인 투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금 40명의 애널리스트가 엔비디아를 커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37명이 매수 의견을 그리고 중립 3명, 매도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가 되겠고요. 목표 주가가 또 중요할 텐데 지금 종가가 177.03, 지금 평균 목표 주가가 177.03달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장 종가 대비 약 26%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일단 최근 워낙 많이 올랐고 신고가
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차익 실현 움직임이 밤사이 강하게 나왔지만 또 장기적인 그림에서 봐서는 엔비디아 더 갈 수 있다라는 게 월가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인 한마디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전히 시장 전체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젠슨 황 그리고 엔비디아 CEO가 될 텐데요.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 한마디를 더 던져주면 엔비디아 주가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마이크론만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에서 반도체주가 살짝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밤사이에는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언급을 했거든요. 과연 이런 언급들이 국내 증시 오늘장에도 또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